자, 기본 문제 2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사상가가 누구인지를 찾아야 되는데, 제시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태어나기 이전을 살펴보니 본래 삶이 없었던 것이었고, 삶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본시 형체도 없었던 것이며 하면서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본시 기운조차도 없었던 것이었네. 이 기운이라는 키워드가 좀 나오니까 조금 눈치가 빠른 친구들은 도교적인 느낌이 나타난다, 도가적인 느낌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 맨 마지막 문장을 보면 기운이 변화하여 형체가 있게 되었고 결국은 여기에서 그 기운들이라는 것이 우연히 모여서 삶이 되었다. 결국 이건 형체가 생긴 거니까 삶이 되겠죠. 자, 그리고 뒤에 형체가 변해서 삶이 있게 되었던 것이다.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가 또 변해서 죽어간 것이다. 그가 변했다는 건 기가 변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도교의 어떤 도가의 삶과 죽음의 어떤 모습을 정말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장자가 되겠습니다. 기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삶과 죽음을 차별할 필요가 없다. 맞는 말이죠. 왜냐하면 도가에서 보았을 때 삶과 죽음은 결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이 원래 아무것도 없었던 것에서 기가 모여서 형체가 생겨서 그게 삶이 된 거기 때문에 그 형체가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간 것이 죽음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삶과 죽음을 차별할 필요가 없다. 맞는 말이고요. 미은 죽음은 자연적이고 필연적인 것이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약간 이 장자의 죽음관을 놓고 우리가 보았을 때 그런 것들 좀 뭐 낙엽 같은 걸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낙엽. 어, 그런 그 마지막 입새라는 동화가 있는데 그 마지막 입새라는 동화에서 보면 그 병에 걸린 소녀가 이런 얘기를 하죠. 그 저 마지막 ip새가 떨어지면 난 곧 죽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엄청 이 슬프고 뭔가 그래서 누군가가 대신 그 밤늦게 막 그 나무에 올라가서 가짜 나뭇잎을 그려주고 막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소녀에게 희망을 주고 정말 아름다운 동화이긴 한데 장자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나게 어리석은 생각이죠. 그 소녀의 어떤 생각은. 왜냐하면 이 낙엽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 원래 봄이 되면은 이 잎이 막 생겼다가 가을이 되면은 낙엽이 떨어집니다. 우리는 그 낙엽을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슬퍼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원래 있었던 자연으로 되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봄이 되면 새로운 잎이 난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운행하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이렇게 죽음을 맞이했을 때는 슬퍼하게 됩니다. 근데 장자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죽음이나 어떤 인간의 어떤 가치를 무시한 것은 아니지만 인간의 죽음이나 낙엽이 떨어지는 것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도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자연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인간이 죽는 것과 낙엽이 떨어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동일한 자연현상입니다. 자, 디귿을 보면 인간은 죽음에 초연하면서도 애도해야 된다. 초연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죠? 초연하는 것,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거나 하지 않는 것. 근데 애도한다라는 말은 슬퍼한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 장자 같은 경우에는 죽음을 슬퍼할 필요도 뭐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디귿 같은 경우에는 틀린 답이 될 것이고 이건 육아의 입장에 좀 더 부합하는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리을을 보면 삶은 기가 모이고 죽음은 기가 흩어진 것이다. 맞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